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과 부동산이 즐거워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해줄 즐거운 부동산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가치는 결국 시장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에 올라타는 안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지역보다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슈 지역이 아무래도 시장 가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즐거운 부동산, 저희 방송에서는 이슈가 있는 핵심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어떠한 고민이든 좋습니다. 친절하고 믿음직한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서울전화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부동산과 함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바로 노란톡방입니다. 아래 나가는 QR코드 찍으시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최신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어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투자하는 남자 전투남 정현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시간이 왔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많은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왜 이렇게 밝고 즐거워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제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전문적인 많은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보면 IMF 때, 금융위기 때 그때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어려울 때, 지금처럼 어려울 때 부동산을 잘 해놓으신 분들이 전부 다 잘 되셨어요. 그분들이 월세를 받고 계시고 그분들이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셨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기회가 있는 점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생각하는데 안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저와 이 즐거운 부동산 시간을 통해서 진짜 부동산은 즐거운 거다. 오늘도 고급 정보 꿀팁 알려드리면서 즐겁게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 하락장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꿀팁들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채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아주 핫한 지역이 있다고 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사두면 괜찮다. 그래서 그 여기가 어딘지 오늘 정확하게 찝어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어쨌든 GTX인데 B 노선, C 노선, D 이러다가 Z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선도가 되는 GTX A라인 주변에서 소액으로서 우리가 투자를 해볼 게 어디 있을까? 오늘 이걸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사두면 좋다, 괜찮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살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IMF 풍파도 겪고 금융위기도 풍파도 겪고 근데 우리가 믿을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하나 잘 해놓으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가지실 때 항상 포인트가 첫 번째는 이 개발이 되고 있는 신도시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거나 아니면 교통이 좋아지는 곳을 관심을 가지시거나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도시라든가 교통이 좋아진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잡으신 분들은 위치가 자산 가치가 오를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A 노선 중에서도 동남권역에서의 GTX 라인의 좋은 위치를 오늘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집중 제대로 쫙 해주시면 오늘 행복한 시간 될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 사두면 괜찮아요. 에서 여기가 어디인가 했더니 바로 신도시 혹은 교통의 발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 만나볼 곳은요. 이 교통의 발전, 그중에서도 GTX A 노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에서 동탄을 잇는 노선이기도 하죠. 자, 어떤 곳을 주목해야 하는지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임장을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모란시장입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 시장에 왔다는 게 느껴지는 게 코끝에 살짝 생선 비린내가 향긋하죠? 네, 솔솔 이렇게 불어오는 걸 보니까 제가 시장에 왔다는 실감이 나는데요. 사실 성남시 하면 뭐 저는 이게 뭐 분당구라던가 그런 곳들이 아무래도 좀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런 곳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중원구는 좀 생소하거든요. 저희가 왜 오늘 이 모란시장에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공터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모습이 이제 공터지만 이제 모란장이 열리면 막 바글바글 막 인산이 아주 발 디딜 틈이 없네요. 네, 그래서 생기가 넘치고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1973년에 이렇게 시로 승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아예 산골 마을이었는데 어느새 사람이 이제 모이면서 지금 이제 성남시가 됐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남은 뭐 중원구가 크게 뭐 주목받을 게 없어. 맞아요. 사실 여기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 방문을 하는데 오늘 왜 여기 주목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오늘 여길 좀 주목한 이유는 뭐 성남하면 뭐 분당이 떠오르고 뭔가 성남하면 수정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어찌 보면 좀 성남이 좀 약간은 좀 뭔가 뺏긴 도시거든요. 뺏긴 도시. 뭘 뺏겼냐면 첫 번째는 남한산성은 광주로 뺏겼어. 그리고 백제, 위례성 같은 경우는 송파로 뺏겼거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성남이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모란장이에요. 이제 그동안 이 성남시가 좀 주목을 좀 못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좀 있었네요. 근데 또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또 사실 서울과도 접근성이 좋은데 앞으로는 좀 이제 이곳이 주목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이 중원구에 오르기 온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자산을 좀 늘리는 돈이 되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원구에서도 개발이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특히 우리 아름다우신 앵커님 또한도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같이 함께해서 오늘 제가 임장 다니는 곳들 좀 보면서 싱글벙글하게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부터 시작해서 샅샅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보실까요? 달라지는 구도심 성남시 중원구. 오늘은 모란시장에서 출발해서 신흥역 역세권의 도안 중일구역, 그리고 상대원동의 상대원 2, 3구역, 이어서 은행동의 은행주공과 중원구의 녹지공간인 남한산성까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란시장에서 출발해서 8호선 신흥역 부근으로 왔는데요. 전문가님, 저희 지금 뒤에 보이는 아파트, 이 삐까뻔쩍한 아파트를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뭐 아무래도 요즘 신축에 관심들이 좀 많으셔서 신축을 오늘 보러 왔느냐 이거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뻔한 얘기고. 여기 이곳이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들 관심도 많고 좀 지어져 있다 보니까 좋아요. 지금 이 아파트도 뭐 지어져서 좋은데 오늘은 이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 그래요? 더 좋은 투자 물건. 이 아파트보다 좋은 곳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하늘에 있나? 땅에 있나? 땅에 있나?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제 신축이 코오롱에서 지은 신축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낡은 이 빌라 무너져 가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신축 빌라 말고 무너져 가는 거 사라 그러잖아요. 진짜 무너져서. 아니, 정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굉장히 평범하고 좀 오래된 정말 그 구도심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이곳에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저녁에 다니면 엄청 무서운 거리예요. 네. 그래서 명하여 도안 중 1구역이라 그래서 2010년에 네.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관리 처분이 인가나고 나서 네. 우리 앵커님도 꼭 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네. 12월에 분양이 돼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이 하늘채도 코오롱도 좋지만 네. 초역세권으로 바로 붙어 있는 거. 와, 그러게요. 그래서 전국 팔도에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초역세권 싫어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안 중 1구역이 12월에 분양 예정인 부분과 더불어서 네.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앞으로 여기에 개발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변화와 네. 와, 인기가 생길지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데, 그리고 제가 살짝 보니까 이 신흥역에서 송파나 잠실까지도 20분대 안으로 진입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여기가 개발이 된다면 이거 제가 12월에 이거 네. 한번 봐야겠는데요? 네.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적극적으로 네. 관심 가지시고 네. 당첨되기를 바라고 네. 소유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모든 부동산을 하실 때 잘 되시길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작이 좋습니다. 자, 신흥역 다음에는 어디를 또 가나요? 네, 이제 신흥, 아까 모란에서 신흥을 왔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좀 더 안쪽으로 다음 구역을 좀 돈되는 정보를 보러 갈 건데요. 네. 지금 첫 번째 시장, 모란시장 같죠? 네. 두 번째 지금 이 근처에 성호시장이거든요. 세 번째로 또 시장을 갈 거예요. 아, 또 다른 시장이 펼쳐지군요. 오늘은 시장데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시장을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같이 가면서 돈 되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문가님, 저희가 정말로 세 번째 시장이 네. 왔네요. 이렇게 상대원 시장 바로 앞에 와 있는데요. 이곳이 지금 제가 알기로 상대원 2, 3구역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뒤쪽에 보면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저 짝은 네. 2구역이고 네. 요 짝 있죠, 요 짝. 요 짝이 이제 3구역입니다. 저 패스트푸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구역이 나뉘는데 저게 제가 언뜻 보기만 해도 좀 넓어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네, 상당히 이제 규모가 이 동네 자체가 성남판 네. 헬리옵시티다. 그 유명한 헬리오시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가 10,000세대가 넘어가요. 정말요? 그래서 저 짝, 네. 2구역 저 짝은 한 5,000세대 정도 되고. 네. 사실 5,000세대만 봐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뭐 둔촌주공이 뭐 뜨면서 뭐 기본 10,000세대 막 얘기가 좀 기본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네. 어쨌든 요 5,000, 저쪽에 있는 게 5,000세대. 5,000세대. 네. 요 짝은 한 9,000, 한 10,000세대 정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네.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너무나도 집중이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랜드마크로 형성될 수 있는 동네입니다. 네, 정말 이 성남에도 기회의 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성남판 헬리오시티를 보고 나서 다음에 볼 곳은 또 어디인가요? 네, 성남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액이 이제 뭐 5억, 6억대도 있지만 요 상대원 구역 같은 경우는 좀 적당한 금액으로 그거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네.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네. 이 다음으로 우리가 좀 가볼 곳은 이제 무너져가는 빌라만 보니까 네. 너무나 좀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재개발 구역들을 좀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좀 신선한 산 좋고 공기 좋고 네, 하는 그런 네. 아파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산 좋고 공기 좋은 아파트 또 어디일지 궁금해집니다. 저희 바로 떠나보실까요? 네, 지금 저희 뒤로 플랜카드 보이시나요?
은행주공 사업 시행인가 통과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은행 가을하면 생각나죠. 네, 은행주공 아파트로 왔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곳도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곳인가요? 네, 이 주공 아파트가 어찌 보면 이제 서울의 네. 반포주공이라든가 뭐 잠실주공이라든가 네네. 뭐 노원 창계 주공 엄청 이슈가 네.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기운이 경기도로 이어졌고 전국에 또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네. 우리가 어찌 보면 서울 송파구랑 바로 붙어 있는 이 성남시 네. 중원구에도 주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공은 80년대 들어갔는데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은 주공이 다 개발됐을 거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개발이 안 된 남아있는 주공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미 뭐 이전에 뭐 미리미리 이렇게 뭐 재개발이 진행된 곳도 있지만, 그러게요. 이렇게 성남시에도 아직 이렇게 개발 여력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은행주공은 1900, 네. 막 20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네. 2022년 7월에 이제 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이 좀 나셨고. 네, 얼마 안 됐네요. 맞습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개발이 진행이 되는 부동산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이런 대형 건설사가 2곳이나 붙었어요. 2곳이나. 두 곳이나 이제 같이 해서 네.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또 주변에 단풍 구경을 의도치 않게 지금 왔는데. 네. 그러게 여기 너무 경치가 너무 좋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풍 구경도 하고 남한산성의 기운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입지에서 성남의 이 랜드마크로서 네. 다시 급부상하는 이 은행동 라인이 좀 매우 기대가 되니까 시청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싱글벙글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뒤쪽을 봐도 약간 산과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이곳이 좀 개발이 된다면 자연도 잡을 수 있고 주거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명품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재개발 예정인 구역들 살펴봤는데요. 저희 다음 지역은 또 어디인가요? 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성남에 왔으니까 네. 모란장도 봤고 막 시장도 봤고 맞습니다. 주공도 봤어요. 네. 그래서 성남에 또 이렇게 좋은 이 임야, 네. 공기가 좋다는 이유는 오. 또 남한산성이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좋아요. 네. 그래서 남한산성의 좀 풍경도 네. 우리 시청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네. 이 좋은 기운도 같이 나누고 뷰를 또 보여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네. 남한산성 입구 쪽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네, 오늘 성남시 중원구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여기 가을에 와서 그런가 네. 너무 경치가 좋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님들한테 가을의 이 풍성함과 그 중에서 성남, 네. 이 남한산성의 또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일대 주변이 이제 은행동, 양지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어찌 보면 이런 예쁜 네. 우리 자연은 그러게요. 거의 문화유산이에요, 여기 네, 자체는. 네. 그래서 개발이 그동안 안 됐었는데 특히 중원구가 참 기대되는 동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아파트나 주택에 주목하는 것도 좋지만, 또 특히나 요즘같이 뭐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거나 그럴 때에는 우리가 좀 강이라던가 물이 네. 흐르는 곳 혹은 산이 있는 곳, 이렇게 좀 자연환경, 토지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곳 주변에도 앞으로 많은 개발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시청자님들 더 가까이 만나는 네.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나 뵙고 얘기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안녕. 네, 저희 GTX A 노선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임장을 갔다 와서 많이 두근두근 했는데요. 네, 전문가님, GTX A 노선 주요 지역들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TX 상당히 편리한 교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GTX 중에서도 우리가 사고 싶은 동네가 어디냐? 삼성역, 수서역 너무 좋죠. 그래서 교통의 중심 중에서도 중심, 요충지 중에서도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역 인근에서 뭐 세대수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6년도서부터 막 값이 막 엄청나게 올라버려서 얼마예요? 30억 이상이에요. 수서역 주변도 보게 되면 어떤 특정 한아름 아파트를 보게 되면 여기도 10억도 안 됐던 게 막 지금은 막 20억이야.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오른 부동산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갖고 싶다. 강렬하게 갖고 싶다. 근데 이제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어차피 떠나는 사람은 우리가 잊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 자,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이나 이 GTX 교통호재 중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상식이 뭐냐?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있는 뭔가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하려면 상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전매가 금지가 된다.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되면 전매가 안 돼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전매가 안 돼. 이건 문제가 뭐냐? 매수하는 사람도 문제고 매도하는 사람도 문제야. 왜? 조합 설립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GTX 노선 중에서도 이 투기 과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 규제를 벗어난 동네가 있는데 GTX 바로 삼성, 수서 바로 밑쪽 라인에 어디가 있냐면 성남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수정구가 있고 또 분당구가 있고 중원구가 있는데 분당이랑 수정구는 규제가 심해. 근데 이 중원구는 또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고서 관심을 가질 게 달라지는 이 달동네, 산동네, 구도심, 성남 중원구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송파구, 내려가면 바로 분당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정말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8호선 모란역, 수진, 신흥, 단대우거리, 남한산성, 산성하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위례를 거쳐서. 그래서 이 위쪽은 수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재개발하면서 수정이 들어가고 있죠. 그럼 이 수정구 바로 밑에가 요 밑에 이 라인이 이제 중원구예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이 중원구는 투기 과열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부동산 매수나 매도를 하는 것까지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 보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참 좋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관심을 분명히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남구도시는 어찌 보면 산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어. 산동네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송파와 인접해서 강남과 송파 진입이 편리성이 상당히 좋은 이렇게 또 신흥역 주변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8호선 노선 중에서 북쪽은 수정, 8호선 노선 중에서 남쪽은 요 중원구예요. 그래서 요 도안중일 정비사업 그리고 일찍이 된 중일 정비사업. 그래서 요 아래쪽은 하늘채가 들어가고요.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요 신흥역 바로 초역세권에 한 2200세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성이랑 진흥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 초역세권에다가 아파트랑 오피스텔을 같이 지어버리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넘어지면 지하철 출근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흥역 주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역 주변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자기 자산 가격에 맞춰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한번 조언을 드려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 송파구 하면 뭐 헬리오시티, 뭐 대단지, 뭐 둔촌주공 대단지 하지만 앞으로는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성남판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상대원 2, 3구역입니다. 그래서 상대원은 요 상대원 시장 라인을 끼고서 상대원 2구역, 3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도합 거의 뭐 14,000, 15,000세대야. 어마어마한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이주를 하거든요. 막 이주 철거하는 거고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지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2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연말 돼서 이제 내년 돼서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성남시에서도 이 개발을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않아요. 순서대로 합니다. 한 번에 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원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중원구에서도 이 랜드마크로 중심에 지하철 주변에서 랜드마크로 급성장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상대원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 뭐 될까? 그럴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서울과 가까운 곳에 경기도다 보니까 성남에도 주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공 개발 신화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남에 강남을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누가 들어왔어 지금. 자이랑 DHC가 이렇게 왔어. HDC 현대가. 그래서 이 대형건설사에서 둘이 합동으로 붙어가지고 뭐예요? 야, 이거 조감도 나왔을 때 저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브릿지가 들어가요. 남한산성 근처에 브릿지 아파트가 들어간다. 그래서 은행 주공 자체가 지금 뭐 조합원 분양가는 뭐 1,400 정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3,200세대의 대단지 브릿지가 지금은 주공, 딱 주공 마크 있잖아요. 이게 자이와 현대가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바뀐다. 그래서 주변 자체가 너무 살기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그런 동네 입지 위치적인 부분에서 주공 개발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과정이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렇게 80년대 성남도 이런 주공이 달라지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해서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GTX 호재를 중원구는 아직 좀 덜 받은 느낌도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투자에 관심 가지면 어떨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GTX A 노선이 지나는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살펴봤습니다. 자, GTX 호재가 워낙 큰 호재이다 보니까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말 그대로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투기 과열지구내 재건축, 재개발 전매 금지라는 아주 까다로운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역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성남시에서 주목해야 할 지역들 살펴봤습니다. 중원구와 신흥역 그리고 상대원 2, 3구역 마지막으로 은행주공 아파트 재건축까지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 살펴봤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GTX A 노선과 이 성남시 지역의 투자 포인트도 함께 알려주실까요? 네, 부동산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무조건 첫 번째가 입지입니다. 위치가 좋아야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중원구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지만 미래가 밝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옆에 강남 3구 송파가 있고 그 옆은 또 강남이잖아요. 그리고 밑은 분당입니다.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입지적인 부분에서 규제도 좀 덜하다 보니까 입지에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좀 부동산을 진짜 해본 사람은 틈틈이 사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놓고 5년 뒤에 개발할 거 하나 사놓고 10년 뒤에 개발할 거 하나 사놓고 계속 자산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또 다음으로 두 번째는 꾸준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원 2, 3구역, 주공, 삼동선, 위례선 지금 철도 개발과 더불어서 제가 오늘의 주요 골자가 GTX A지 않습니까? 이 성남역과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송파와 강남과 매우 인접하다는 점. 그래서 사업성이 있으니까 개발 호재가 계속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철도 호재도 위례와 이 광주로 또 지나가는 부분에서 성남 산단 또한도 역시 달라진다. 그래서 꾸준한 개발은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하락장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땐 무조건 정부와 기업이 눈을 크게 뜨고 투자 관심을 가지는 지역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는 언제예요? 언제 하겠죠. 근데 언제예요 물어보지 말고 지금 정부와 기업은 어디에 투자합니까 전문가님? 이게 올바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합을 잘 맞추셔서 투자에 적극 활용하셔서 전부 다 부자 되시고 잘 먹고 잘 사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료업내 하락장에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시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입지를 잘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요약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이 GTX A 노선이 지나가는 꿀팁 지역 그리고 그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어떠한 고민이든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시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02-3153-2667,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부동산 강의와 무료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투자처라는 제목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부동산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화성시에 좀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망이 궁금해서요. 아, 네, 경기도 화성시에 지금 땅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그럼 보유하고 계신 땅의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화성시 정남면 내리 네, 화성시 정남면 매리 126-2번지, 네, 126-2번지 126-3번지 두 필지예요. 아, 네. 126-3번지 이렇게 두 필지 네, 보유하고 계신데 전망이 네.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자, 경기도 화성시 이곳도 역시나 핫한 곳이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화성 부동산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이 많은 동네 같네요. 정남면. 자, 요 도로 앞에 예쁘게 잘 있네요. 부동산 자체가 시청자님. 네. 근처에 보면 뭐 농장, 창고 뭐 이렇게 공장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보여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장 운영을 좀 하신다든가 좀 창고 운영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세를 받는다든가 그런 네. 분들이 이렇게 토지를 사셔서 공장을 지으시거나 하시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애초에 이걸 사신 목적 자체가 어떤 목적이세요? 아, 그 27년 전에요. 네. 노인 복지 시설을 하려고 샀는데 그 주위가 그렇게 환경이 안 좋아서 안 하고 지금 있어요. 아이고, 엄청 좋은 복지시설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구나. 네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어쨌든 뭐 큰 도로라든가 화성이 좀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시청자님. 네네. 좋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창고라든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짓고 세를 받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한계는 이런 창고가 공장이 많거나 전원주택이 소규모로 있는 동네예요, 현재까지는. 네.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근처에 가까운 역을 좀 본다면 오산대역 아세요? 네?
오산대역. 예. 오산대역이라든가 오산역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역이라고 있어요, 근처에. 네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리면 도시가 형성이 된 다음에 도시가 네. 빨리 커지는 동네가 있고요. 도시 크기가 좀 스물스물 커지는 동네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지금 오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태에서 일부는 좀 커졌지만 지금 화성, 동탄이 폭발적으로 지금 동쪽이 좀 많이 커졌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철도 라인에서 좀 동쪽으로 집중이 된 상황이고 지금 서쪽 같은 경우는 크게 좀 개발을 한다기보단 과거에 오산 세교지구라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좀 지지부진했어요. 정체가 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 앞에가 먼저 수습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요 부동산은 한 5년은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하, 그래요. 네, 좀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화성 위쪽을 보시면 수원 쪽에 윤건릉이라고 아세요, 시청자님? 잘 모르고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게 세계 네. 문화유산이야. 문화유산인데 이게 택지 개발이 됐어요, 오른쪽에. 네네. 문화유산 바로 오른쪽에 도시가 커지면서 문화유산 주변도 개발이 됐다. 남양주도 그리고 구리도 그러고 도시가 커지면서 개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화성이, 오산이 동쪽으로 좀 많이 커졌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 동네가 타깃인데 근데 기본 5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아쉬운 거는 좀 산으로 막혀 있거든요. 산으로 막혀 있으니까 산을 막 하루아침에 뭐 깎아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5년 정도 좀 네. 보셔야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서 낙심하시지 마시고 5년만 좀 더 보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토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곳 토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이 주변 지역의 발전 속도가 조금은 더딘 만큼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저희 안산 그 상록수 네. 쪽에요. 네. 그 우성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주변에 이제 그 상록수역이 있거든요. 아, 그 네네. 예. 그 상록수역에 이제 GTX가 들어온다고 그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상록수역 부근에 있는 우성 아파트 지금 보유 중이신데요. 네, 네. 이곳에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그 우성 아파트예요. 아, 네. 경기도 혹시 안산시 상록구 네, 번호로 예, 우성 145 아파트. 우성 아파트 말씀하신 거죠? 예, 네네. 네,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안 그래도 GTX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죠.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안산의 부동산이시네요. 예. 예전에는 안산 부동산 안사 그랬는데 네. 교통호재가 생기면서 사사사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상록수역 주변도 좀 많이 오르고 예. 수인 분당선도 사리역도 생기고 좀 좋아지고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시청자님.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즘 좀 부동산 좀 침체가 좀 오면서 좀 어려워졌는데 일단 시청자님 좀 부동산 보유하신 상황이시면 지금 뭐 어떠세요? 즐거우십니까? 좀 답답하십니까? 일단 뭐 거주 형태로 좀 오래 이제 한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네. 그 주변이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GTX가 이제 근처 상록수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요즘 뭐 기사를 보면 확정됐다,
뭐 지연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안산에서 투자를 우리가 볼 때 뭘 보냐면 그래도 안산에서 좀 젊은 사람 바글바글하고 좀 놀고 먹는 데가 중앙역이잖아요. 네. 요 고잔동이어서 그래서 예전에 일찍 지어진 요 주공입니다. 안산 파크푸르지오,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요 중앙 아파트가 일찍이 먼저 현대랑 대우가 먼저 이렇게 선점을 했어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서 요 주변도 어쨌든 80년대 지어진 물건이어서 뭐 재건축을 하나 리모델링을 하네 하다가 고잔동에 이제 왼쪽도 화랑공원 주변이 또 개발하고 그러면서 서해선 들어가면서 선부역도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초지역도 개발한다고 하고 KTX 때문에 이제 요 흐름이에요, 시청자님. 그러다가 시청자님 동네 상록수역이 좀 소외가 됐었는데 GTX 하자 해가지고 이게 떴어요, 이 동네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GTX가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타까운 건 초지역의 KTX가 빨리 개통을 하려 했어요. 한 3년 뒤에.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공급난이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한 2년 미뤄지니까 안산 분들이 짜증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짜증 난 거야. 막 KTX 빨리 해준다며 이러고. 그리고 GTX도 빨리 해준다며. 근데 지금 오늘도 제가 얘기했지만 A 노선 빼고 B, C는 좀 늘어져요, 시청자님. 그래서 어쨌든 이 난관을 좀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다가도 갑자기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역세권에 바로 앞에 상록수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잘 되고 신안산선에 대한 호재도 그리고 요 바로 밑에 보시면 왼쪽에 이제 그랑자이라든가 여기가 또 일자리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진 않으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개통이 어쨌든 GTX가 좀 빨리 돼야 좀 더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B노선, C노선은 좀 관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님,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살짝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안산, KTX 저도 응원하고 GTX 응원하는데 지금 상황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관망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아파트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GTX 같은 경우는 사실 A 노선이 지금 진행 중이고 B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화성시 남양읍 네. 시리 665-76. 네, 화성시 남양읍 시리 665-76번지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네. 전망이 궁금해서요. 아,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군요. 자, 오늘 화성에 문의가 많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요 서해선 바로 지나가는 부동산에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네. 화성 남양읍에. 그래서 화성시청이라든가 뭐 향남이라든가 이렇게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동네 부동산도 이렇게 좀 역세권 또 개발이 되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 서해선은 이제 내년에 좀 활성화되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내년이 좀 피크가 되실 것 같은데요, 내년 이맘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건 이 동네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시청자님. 아, 네, 그거 알고 있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또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막 누가 막 풀린다고 막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반문을 해요. 아, 뭐 국토부 장관님이세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단 위치는 참 매력적이고 좋으십니다. 아, 네. 그래서 어쨌든 때가 왔으니까 내년 요맘때 한번 큰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우,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좋은 기운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야, 이거 참 잘 되면 참 좋아질 곳이에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제가 시청자님 전국 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개발 제한 구역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풀려야지 풀리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시청자님. 네네네. 그래도 참 기대해 볼 만한 부동산이시니까 내년 요맘때 크게 좋은 일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기대 한번 좀 같이 해보는 쪽으로 하고 한 1년만 좀 즐겁게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토지 함께 만나보셨고요. 내년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렸는데요. 아쉽지만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전문가님께서 종료 이후에 따로 연락드려서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 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67, 013-336-0110번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도움 말씀 주신 정영훈 전문가님,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